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채널의 하늘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앙마이 브이로그가 올라갔고 12월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져서 좀 치앙마이 시리즈를 하는 게 어려워서 그냥 뭔가 그 상황에서 그런 과거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제가 편집하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조금 불편해서 지금 치앙마이 마지막 회는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뭐 특별할 건 없고 그냥 뭐 카페 가고 뭐 그랬던 건데 뭐 조만간 뭔가 이 사태들이 다 정리가 되고 우리가 다시 정말 평온한 일상을 보내게 됐을 때 그때 쓱 이제 어차피 늦어진 거 좀 급하지 않게 편집해서 그때쯤에 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뭐 연말에 조금 안타까운 제주항공 참사가 있어서 조금 무거운 연말이 되었고 또 12월은 참 힘들었던 한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말의 그런 특유의 분위기보다는 뭔가 이번 연말 연시는 되게 평소와 다르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불안 속에서 뉴스를 체크하고 또 그 와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제가 뭐 이렇게 큰 영향력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많이 찾아보고 계속 깨어있으려고 노력했던 연말연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아직 사실은 지금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5년 1월 지금까지 무거운 마음이기도 하고 뭔가 신년에 들뜨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일상을 보내야 하니까 이제는 조금 내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월에는 책도 많이 못 읽고 진짜 하루 종일 뉴스만 틀어놨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뉴스만 보고 속보 혹시나 놓치는 게 있을까 싶어서 뉴스를 계속 틀어놓고 깨어있으려고 했고 뭔가 계속 긴장 상태로 보냈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날도 춥고 올해 왜 이렇게 올겨울 춥죠? 유난히 추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난히 춥고 또 유난히 독감도 심하고 지금 뭐 독감이 엄청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12월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날씨도 춥고 또 밖에도 나가서 추운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도 걸리고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제 감기가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진짜 이번 감기 웬만하면 걸리지 마시고 지금 다들 힘든 시기고 뭔가 다들 예민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고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번에는 진짜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12월 내내 감기를 앓다가 이제야 조금 아직 다 완치는 아닌데 전보다는 좀 목 상태나 뭐 기침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아져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2025년 1월이 됐습니다. 매우 늦은 인사이긴 하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이 추운 겨울을 지나서 다들 평안하고 안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봄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바 다 이루시길 바라고 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2025년 다시 어쨌든 새해는 시작됐으니까 또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감기 이제 나아가고 있고 체력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열심히 달릴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12월은 거의 책을 정말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를 겨우 읽어냈을 정도로 책을 많이 못 읽었는데 이제 다시 또 책을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올해부터 열심히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요. 다시 조금씩 완벽하게 이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 일상, 제 개인적인 삶을 조금 더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 첫 리뷰 영상인데 뭘 해볼까라고 하다가 제가 2024년에 독서 모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2권의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정말 2023년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그 독서 모임 책 이외의 책들도 많이 읽어서 이번에는 뭐 지금까지 영상에서 리뷰한 책들도 있고 또 지금까지 영상에서 하울한 책들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진짜 많은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책을 많이 읽었구나 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2024년 한 일 중에서 제일 뿌듯한 게 책 많이 읽고 운동 꾸준히 하고 또 유튜브 시작한 거거든요. 책도 많이 읽었고, 물론 엄청 다독가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 저는 이제 뭐 새 발을 피고 이제 막 읽기 시작한 그런 그 책 근육을 이제 쌓아가기 시작한 단계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전에 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책들을 읽었고 많은 책들에 대해서 감상도 남길 수 있었고, 또 그거 외에 1년 동안 정말 꾸준히 운동을 해서 요즘 조금 운동을 한 보람이 있어서 좀 그래도 작년에 나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개인적으로 그냥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런 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그 연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에 독서 모임으로 12권의 책을 읽었고, 그 12권의 책들 중에 연말 결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제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었던 책들을 가볍게 리스트를 얘기를 하고 저만의 독서 결산을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먼저 1월에는 트러스트를 읽었습니다. 처음 독서 모임 시작으로 그때 마침 이동진님의 파이아키아에서 소개된 트러스트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되게 첫 책으로 너무 좋았어요. 독서 모임에도 굉장히 잘 맞는 책이었고, 관점이 계속 바뀌고 뭔가 다양한 화두가 들어있는 책이어가지고 처음에 정말 그냥 우연히 시작하게 된 독서 모임인데,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 그냥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랑 그냥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시작했던 독서 모임인데 첫 책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스타트를 잘 끄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을 읽었고, 2월에는 멜랑콜리아를 읽었습니다. 민음사의 멜랑콜리아를 읽었고요. 그리고 3월에는 양기자 선생님의 모순을 읽었고, 4월에는 대만 소설 귀신들의 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부처스 크로싱을 읽었고, 6월에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7월은 코뿔소, 그리고 8월은 개구리, 모엔의 개구리라는 책을 읽었고요. 9월은 헬로 뷰티풀, 10월은 랭스로 되돌아가다 라는 책을 읽었고요. 11월은 꿈의 인문학을 읽었고, 12월은 나무 위의 남작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독서 모임을 통해서 총 12권의 책을 읽었고요. 이 중에 랭스로 되돌아가다와 꿈의 인문학은 비문학이고 나머지 10권은 주로 소설이었습니다. 그 초반에는 소설 위주로 하다가 이제 후반 정도 됐을 때 이제 소설로는 이야기가 조금 뭔가 토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깊이가 잘 이렇게 깊어지지 않는, 그냥 이야기 좋았어 이렇게 끝나는 것들도 있긴 해서 비문학도 좀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 랭스로 되돌아가다와 꿈의 인문학 등등 비문학도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소설도 읽고 비문학도 읽고 그렇게 접목을 해서 1년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이 독서 모임을 계속하자라고 독서 모임 팀원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2025년도 계속해서 독서 모임을 해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비문학 비중도 조금 높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1월 달에 읽을 책으로 저는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10가지 프레임. 소설 말고 비문학을 읽고 싶다라는 욕망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지식이랄까 제 사고방식을 깨우쳐주는, 그러니까 소설도 물론 그런 기능을 하긴 하지만 뭔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조금 더 예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는 좀 비문학을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세계를 움직인 10가지 프레임, 뭔가 당연하다는 것에 대한 사고 방식을 조금 뭔가 깨우쳐주는 책이라고 했고, 이 뒤에 이 현대문명에 대한 이 당연시 되어지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말의 본질과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날카롭게 볼 수 있는,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다 읽진 않았는데 한 1, 2장 정도 읽었는데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지금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중에서 넘버 3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신기했던 게 독서 모임 멤버들 다 상위권에 포진된 책들은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진짜 좋은 책이다 라고 느껴진 것들이 아마 상위에 포진, 좋다고 느껴지는 건 다 똑같은 것 같다고 느꼈고요. 3위는 이게 약간 3위가 되게 1, 2위는 확실한데 3위가 굉장히 고민돼요. 이게 사실 독서 모임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되게 논쟁적이었는데 그치 1, 2, 3위가 다 거의 그러니까 순서만 조금 다를지언정 비슷한 책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공동 3위로 할게요. 그래서 공동 3위로 하면 7월에 읽은 코뿔소, 외젠 이오네스크의 코뿔소라고 하는 희극 그 대본이거든요. 코뿔소와 2월에 읽은 멜랑콜리아, 좋았던 베스트 3 중에 3위에 들어갔고요. 멜랑콜리아, 보통 친구들은 이제 멜랑콜리아가 코뿔소보다 멜랑콜리아가 좋았다고 하는데 제가 멜랑콜리아를 연포새 멜랑콜리아를 쉽사리 하기 힘들었던 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 책을 읽을 때가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따라가는 게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 조현병 환자의 시점에서 뭔가 이 상황들을 보고 하는 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불안한 이 상황을 이제 글 속으로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작가가 진짜 너무 미쳤어요. 약간 정말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쓸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밀도 있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멜랑콜리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지친 책이었고 그 시기에 제가 조금 힘들기도 했었어가지고 그 책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꾸역꾸역 읽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독서 모임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걸 완주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힘겹게 읽었던 책이어서 그래서 멜랑콜리아가 좋긴 했는데 정말 의미도 있고 책이 되게 좋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고통의 기억도 있어서 예, 그래서 고르기가 조금 힘들었었고 코뿔소는 그 약간 비등비등하게 올라온 이유는 제 안에 뭔가 하나 무언가를 딱 깨트려줬어요. 제 안에 있었던 단단한 껍질 같은 거를 깨트려주고 너는 어떤 인간이 될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게 됐거든요. 약간 집단 광기로 가는 한 마을에서 어떤 역병이 터지고 모두의 재난 앞에서 모두가 집단 광기로 흘러가는 그 과정을 되게 잘 그렸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이런 것을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에 대해서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양비론을 펼치거나 중립기어를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는 이렇게 신중한 거를 중시하는 타입이긴 한데 이런 위급한 순간에는 뭔가 그게 훨씬 더 비겁한 일일 수 있겠다. 자기가 자기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그 순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 그게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구나. 그 지식인들의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양비론으로 뭔가를 덮으려고 하고 이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깨어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나는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지 내 삶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싶은지 또 난 어떤 인간이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 차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뭔가 가슴에 남는 게 있었고 그게 지금 제 안에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코뿔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2024년 독서 모임책 베스트 3 중 2위 모엔의 개구리입니다. 모엔의 개구리는 정말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안 보신 분들은 진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모엔의 개구리는 상반기 민음사 패밀리데이에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두껍거든요. 진짜 두꺼운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후루룩 넘어가요. 근데 상황 묘사나 이런 게 너무 리얼한 데다가 인물들도 너무 생생하고 그 살아있는 인물들의 갖고 있는 각각의 딜레마와 각각의 그 부조리들 이게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서 진짜 너무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이 개구리 안에 담겨져 있는 문제의식이라든가 화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였으면 이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일까? 생명 윤리에 대한 문제와 이 정책에 관한 것들이 가치가 부딪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딜레마를 품고 있어서 그래서 나라면이라고 대입을 하면서도 그 인물들 하나하나한테도 다 공감이 되고 이쪽 말도 맞는 거고 저쪽 말도 맞는 거 같고 정답은 없고 그런데 이게 이 중국의 이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정말 격변하는 시기에 중국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야기 자체로도 재밌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 메타포들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어서 정말 완성도 있는, 정말 두꺼운데 금방 읽을 수 있고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충분히 다루고 있는 화두는 묵직한 화두를 다루고 있어서 만족감도 되게 좋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정말 올해 읽은, 이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올해 읽은 책들 중에서도 넘버 3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넘버 1을 골라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결말일 수도 있는데 2024년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넘버 3 중에 영광의 1위는 트러스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제 주변에 그 책이 없어서 어떻게 실물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트러스트는 정말 미쳤어요. 미친 책이에요. 미친 책이라고 단언합니다. 정말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네네네.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제가 일단은 혹시라도 그 이미지라도 한번 꺼내보려고 지금 검색하고 있거든요. 네. 네, 에르난 디아스의 장편 소설 요겁니다. 요거 트러스트. 네, 트러스트인데 이건 진짜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저의 저를 깨부셔드리는 듯한 충격을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뻔한 스토리, 그냥 이 성공 스토리인가 싶었던 이 뻔한 이야기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너무 다양하게 변화하거든요. 계속 변신을 해요.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돼요. 납득도 되고. 그래서 이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의 이 관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미스리드 되는 것이 얼마나 미스리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화자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 필터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일단 이야기가 재밌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어떠한 뭐라고 그래야 되지? 부자, 어떤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산가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로 보였던 것들이 경제 문제, 인권 문제, 젠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아우르면서, 근데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네. 정말 다층적이고 다면적이어서 이게 그냥 한 가지 거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잘 버무리고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주변에 너무 추천하고 다니는데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트러스트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이 독서 모임 책과 별개로 제가 올해의 베스트 3가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책들도 많이 읽었어가지고 그 책들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올해 베스트 3로 저한테 남는 책이 있는데 1, 2위는 똑같아요. 네, 독서 모임 책에서 읽은 개구리와 트러스트 똑같고 그 외적에서 추가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짠! 최진영 작가님의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우연히 그 독립서점에 갔다가 그 서점의 주인분께서 추천한 책들 중에서 마음에 들어서 골랐는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 와중에 오직 단 한 사람만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눈앞에 수많은 죽음들 중에 오직 단 한 사람만 골라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느냐.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한데. 근데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런 딜레마도 있고, 이러한 능력은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이런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나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뭔가 정답이 없는 그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사람을 구하는 축복인 건지, 살리지 못한 생명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딜레마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잘 섬세하게 쓴 책이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를 생각해 보게 되고, 삶과 죽음, 그리고 무엇이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함이란 무엇일까? 유한함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남는 문장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 책은 저의 올해가 아니죠. 2024년도에 읽은 책들 중에서 베스트 3에 포진되는 책입니다. 베스트 3라고 하고서 4권을 고릅니다. 저는. 왜냐면 이 책을 빠뜨리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짠! 클레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라고 하는 책도 2024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이미 너무 유명하죠. 많은 북튜버 분들이 소개를 해주셨고, 저도 편집자 K님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흥미가 생겨서 읽게 됐는데, 정말 연말연시에 잘 어울리는 책인 것 같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책이라고 하는데, 정말 뭔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거나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소시민들 그리고 이웃들이 일상 속에서 내는 용기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진정 영웅이 되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갖춰서라기보다, 초능력을 갖춰서라기보다 일상 속에서 어떠한 변곡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삶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보호받는 삶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뭉클하게 다가온 책입니다. 정말 담담하고 담백한 그 문장 속에서 오히려 더 일상을 느낄 수 있고, 그냥 진짜 일상의 그 한순간순간 시간을 이 주인공과 함께 보내다가 그 사소해 보이는 그 순간들의 감정들, 이 감정들이 점점 한 겹 한 겹 쌓이면서 어떠한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정말 뭔가 드라마틱한 각성이라기보다 어떠한 정말 이 종이 한 장 정도의 그 한 겹이 더해져서 딱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좋았어요. 그게 뭐 대단한 포부가 있고 대단한 사명의식이 있고 막 말로 뭔가 거창하게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에 있는 정말 우리 주변의 이웃, 그런 평범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순간을 느낄 수 있게 했던 책이어서 이 책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금방 읽을 수 있고요. 정말 얇고.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는데 마지막 한 페이지를 딱 넘겼을 때 그 감동은 쫙 밀려와서 정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책은 추울 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장판 끼고 난로 피고 그렇게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울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웅이 별거 아니다. 그냥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뭔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선택 기로에 섰을 때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로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난 게 큰 변화를 갖고 온다?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저는 그 12월 3일 그날 밤에 그 국회 앞으로 달려가 주신 시민분들한테 정말 너무 빚진 마음이고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아직도 뭔가 뭉클함을 갖고 있는데 사소해 보이는 사소하지 않지만 엄청난 용기죠. 그 순간의 판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정말 끔찍할 뻔했던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거고 어쨌든 요즘 조금 많이 아직 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또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말을 결산했고요. 이 영상이 사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 출장을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갔다 와야 돼서 편집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책만 더 소개를 하고 이 리뷰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연초에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읽은 책을 몰아서 좀 읽었는데 그 중에서 괜찮았던 책이 있어서 그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어플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기록을 안 하니까 내가 뭘 읽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말 결산할 때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어플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책을 읽을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지금은 이거는 독서관에서 빌려갖고 읽은 책이어서 지금 실물이 없어요. 벌써 반납을 해가지고. 근데 어떤 책을 읽었냐면 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데니얼 지브렛의 인문학, 사회과학 책입니다. 네, 요즘 이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뭔가 문제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놓여있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 이 위기는 어째서 초래되었을까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책을 조금 찾아보다가 이 책을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서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도서관에 갔다가 마침 있길래 빌리게 됐고 읽었습니다. 이 책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에 침범한 그 사건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책의 후속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시하던
작가가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그래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그 책을 아직 안 읽어서 전체적인 시리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책은 앞으로 읽어볼 생각이 있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 뭐 미국 아무래도 이 작가분들이 미국인들이고 그 대상을 미국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예시를 많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라던가 문제점, 어떻게 극우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을까, 그 선거제도라고 하는 미국 특유가 갖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이것들이 민주주의가 생겨난 초기와 그것이 발전됨에 따라서 변화를 하면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들의 단계,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것들이 제대로 계속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의 아젠다와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서 물론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시스템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고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도 해서 모델이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볼 만한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선동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지 등등, 그런 정치가 우리가 진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선동하고 우리를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와닿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하고 또 왜 이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어떤 식으로 이 정치를 바라보고 이 뉴스들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읽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2024년 연말 결산, 늦은 연말 결산이지만 연말 결산도 하고, 제가 지금 1월 중순인데요. 1월 중순에 지금까지 읽은 책들 가볍게 소개도 하면서 이렇게 모처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겸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 12월은 너무 아프기도 했고 사실 별거 한 게 없어요. 그냥 맨날 뉴스 보고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지금 일상이 비일상적인 상황을 보내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뭔가 곤두서 있고 뭔가 되게 즐길 수 없는 힘든 시기를 다 겪고 있어서 다 비슷하게 저도 그냥 최소한의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뭔가 아직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지칠 법도 한데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지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난 싸움이지만 지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면서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상을 틀 때는 좀 더 안심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니라 평화롭고 안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런 봄날이 빨리 오길 바라고요. 그렇게 저는 또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되게 따뜻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다 지금 너무 춥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곧
이 겨울을 잘 버티고 견뎌내서 곧 다가올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두서없이 떠드는 저의 이 채널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